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날 때 네.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강한 성질을 조금 뒤로 미루고 좋게 얘기를 잘 해본다면 이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과 너무 성급한 나의 어떤 기질을 내세워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안녕하세요, 심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또 하반기를 시작한 닭띠분들 시간인데, 닭띠분들 또 이제 상반기와 틀리게끔 또 하반기 운세가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 닭띠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닭띠분들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네. 닭띠분들은 기질이 되게 강하세요.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중심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닭띠분들은 명예욕이 되게 강하세요. 어떤 진취적인 성향이나 네. 뭔가를 추진력은 강하지만 때로는 뒷감당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어떤 남의 핑계나 어떤 남의 원망을 좀 많이 하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뒷감당이나 어떤 뒷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닭띠들의 어떤 운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네. 네.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어떤 금전적인 거는 조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람이 금전만 풀린다고 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손님이 조금 없다거나 조금 답답함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간제. 나는 옛날에 별 생각 없이 사인을 해줬는데, 나는 옛날에 별 생각 없이 뭔가를 해줬는데 그게 나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갑자기 간제로 온다든지, 옆집 아저씨랑 뭐 옆집 아줌마랑 주차 문제로 싸웠는데 그냥 나는 생각 없이 기분 나빠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간제로 이어진다든지. 그래서 금전적인 측면은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질구레하게 잔바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속이 상하고 많이 화가 나는 어떤 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죠. 멘탈이 많이 깨지고, 조금은 닭띠는 말을 하더라도 입에 칼을 물고 있는 형국이다. 언어를 순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네. 이제 그 손님들 오시면은 네.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이제 또 좋은 정보들로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으신 거잖아요. 네. 손님들 오시면 좀 어떠세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영상 속 모습과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조금 목소리 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조금 차갑게 변해요.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긴장도 하시고 좀 냉정. 예,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해드려요. 예, 왜냐하면 이 신들의 어떤 믿고 가시는 건 좋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너무 빠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예, 신들은 인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무당의 어떤 말들과 조언은 살아가기 위한 창고지, 그게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의지하고 믿고 너무 그래서 나의 어떤 멘탈이나 신념이 깨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고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지금 무당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게 근데 이제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네. 했다가 뭐 대표님이라도 했다가 여러 가지 뭐 또 어떤 분들은 무속인이라도 하는데 이 무당, 무속인, 무슨 보살 네. 이런 점집에 관련된 네. 이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무당이 맞는 거예요? 무속인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무당이 맞습니다. 무속인이라는 표현은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무속을 조금 폄하하기 위해서 무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되다.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보다는 무당이 맞고, 만신이란 표현이 맞고,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은 박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보다는 무당, 만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맞고, 보살이라는 의미는 저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보살이라는 원래 뜻은 깨달은 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불법에서 깨달은 자를 보살, 간세음 보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살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차라리 그냥 무당, 만신 이런 표현을 쓰기가 곤란하시다면 오히려 선생님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심의당 선생님. 예, 네.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속인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닭띠분들 그러면 다시 좀 이어서 갈게요. 네. 그럼 닭띠분들 선생님 또 이제 하반기에 예, 예. 이런 뭐 이제 또 변화들이 네. 뭐 상반기와 다르게 또 있다고 했지만 네, 네. 또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한 가지 굳이 꼭 찝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금전적인 거, 사업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닭띠분들이 혹시나 창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뭔가를 부동산을 산다고 할 때 사기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네.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날 때 네.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강한 성질을 조금 뒤로 미루고 좋게 얘기를 잘 해본다면 이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과 너무 성급한 나의 어떤 기질을 내세워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닭띠분들 또 하반기를 시작했으니까 네. 또 심유당에서 네. 또 닭띠분들을 위해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닭띠분들 때로는 그런 강한 성격과 나의 어떤 기질들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은 참 여리고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을, 닭띠분들의 인생을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심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